시장을 이기는 전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일단 어제 오늘 이틀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 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새로운 좀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2,400 위에서 좀 움직였었는데 이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뭔가 좀 새롭게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라든가 재료가 없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수급의 힘만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으로 연결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어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한꺼번에 좀 표출이 됐어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니콜라 CEO의 사임 이슈가 조금 이제 시장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비 효과를 좀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의 어떤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줬고요. 결국 이렇게 지지력이 한순간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그 밖에도 글로벌 증시가 조금 이제 악재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간밤에 이제 유럽 증시라든가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악재 요인들을 보면은 글로벌 은행들, 주요 은행들이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게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분위기 이런 게 또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작용을 했고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확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5차 부양책을 둘러싸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긴즈버그 대법원 판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결혼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또 이제 어떤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가 됐다는 부분들이 좀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이제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 2, 3주 전만 해더라도 시장에 호재가 많았는데 또 이제 악재가 좀 부각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막판에 낙폭이 굉장히 좁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 시장이 이제 물론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재 국면에서 어제 어떤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좀 성장주로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또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환율 상황을 보면 지금 달러당 원화 가격이 1,16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사줬나 싶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이제 좀 사기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한 달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아마 잘 시감을 못 하시겠지만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도 한 날도 많고 했지만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금년 1월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레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환율의 하락 속도인데 1,180원대 있던 것이 불과 한 5, 6일 전이었는데 5거래일 동안에 26원이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달러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느렸던 이 원화가 좀 뒤늦게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위안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원화는 위안화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양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안화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상대적인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이런 또 원화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 달러 약세의 흐름 자체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좀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은 그 미 연준의 어떤 그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으로 인해서 달러의 약세는 좀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통화는
유로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 최근에 ECB가 마이너스 정책 금리 도입을 시사하는 등 이렇게 좀 이제 뭔가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강세 흐름이 좀 이제 제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의 자리를 이제 그 어떤 차지하는 신흥국 통화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지만 뭐 호주 달러라든가 뭐 대만 위안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환율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보면은 역시 이제 이러한 유로화의 자리를 좀 신흥국 통화들이 좀 채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전망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 기대감들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지난주 정도부터는 확실히 물론 매도한 날도 있습니다만은 매수한 날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크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팔았지만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매도 규모가 크게 안 나타났다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제 시장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환율 동향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제 러브콜을 우리 시장에 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보셨고, 이제 뵙는 분마다 계속 질문 드리는 건 테슬라와 니콜라 이야기거든요. 지금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뿐더러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국내에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원 환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게 반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외국 주식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환율의 그 하락을 좀 막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 데이가 배터리 데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다만 테슬라 앨런 머스크 CEO가 이제 SNS 통해서 뭔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시간 외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까지는 뭐 급격한 뭔가 이런 어떤 생산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조금 그러니까 뭔가 배터리 데이에 크게 나올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러한 또 관측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시간에서 지금 테슬라가 조금 낙폭을 좀 이제 좀 확대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죠. 대량 생산하는 예.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예.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그런 쪽이고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냐 과연 지금 이제 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구체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는 중국의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가 더 커질 수가 있느냐의 여부.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조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배터리 대회에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 수준의 발표가 나올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신기술 개발 현황이 좀 확인이 된다면은 다른 업체들도 테슬라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만 앞에서 머스크의 어떤 이런 발언들을 이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참고하자면은 배터리 데이가 어쩌면은 그냥 시제품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향후의 계획을 언급하고 이런 정도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좀 크지 않을 수 있다. 전 그런 쪽에 좀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후에는 조금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면서 어제 셀트리온 제치고 시가총액 6위에 올랐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신차 출시 기대감이라든가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미래 비전이 주가에는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이 시장의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니콜라 이슈가 오히려 현대차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온 2부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좀 어려운 흐름인데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전략,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